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 인공지능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은 한때 인공지능 AI 같은 실물결에 앞장서던 나라였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두 과거사이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논지를 엉뚱한 대로 지금 돌리고 비판하고 있네요. 인공지능 등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통해서 스스로 R&D 투자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 기술 혁신과 관련된 얘기일 테고요. 정부는 국제기관들을 통해서 역시 R&D 투자를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이 전체 교육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기초교육부터 실시하는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 사설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적폐청산 등을 과거사로 치부하면서 논지를 엉뚱한 대로 지금 몰고 가고 있네요. 버스 공영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적자라는 버스 업체들 국민 세금으로 배당 잔치만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5,400억 원을 투입했고 23곳 경영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주주 배당금만 220억 원에 달했다. 당기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코스피 상장사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신문은 세금으로 적자 메우고 배당잔치 벌이는 서울버스 준공영제라면서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이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히 책임지는 완전 공영제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자체를 무료로 하는 어떤 나라의 경우는 무료로 하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의 적자 문제든 배당 문제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구미 군산의 제2광주형 일자리를 주목한다라고 지금 사설에서 각 도시별 일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뭐이 대륙이 워낙 넓고 그 50개 주가 각각 뭐 특성이 달라서 도시별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주 단위의 정책을 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도시별로 일자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지역별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 노동통제 기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율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어느새 환율 1200원 눈앞 경제 체력 자만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살피며 거시 경제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 경제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우리가 아무리 경제 체력이 단단하다라고 하더라도 경제 규모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과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체력은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에서 보면 체급별로 되어 있지만 국가 간의 경쟁이 사실 이렇게 체급별로 되는 것은 아니죠. 미국과 중국 경제 틈바구니에서 체력을 우리가 과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환율의 경우에 미국의 달러와 중국의 위안화가 부딪히는 이 환율 전쟁, 달러 제국주의 하에서의 환율 전쟁 하에서는 한국의 원화의 그 변동에서 취약성에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구멍 뚫린 건보 재정 악용막을 대책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해외 거주 한국인이 적은 보험료 내고 치료 많이 받는 것 이런 사례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은 마련돼야 하죠. 그러나 건보 재정의 근본적 대책은 보험료 산정의 경우에
이 소득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보험료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이걸 철폐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시켜야 하고, 그래야지만 사회적 이 양극화, 빈곤화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노무현 서거 10주기 다시 생각해보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청 반발 정면 돌파한 한미 FTA, 오늘 더욱 절실한 노무현표 실용, 부시 전 대통령도 차절 봉하마을이 고인 유지인 용서 화의장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사설을 내보냈네요. 그런데 무조건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죠. 광주 학살 책임자 전두환은 내란죄로 1심에서 사형을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러나 1997년 말 IMF 위안위기를 틈타서 그때 당시에 1997년 12월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가 실제 대통령의 역할이 거의 무너져 버렸던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을 사면했죠. 그래서 39년이 지난 5.18 학살 39년이 지난 지금도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통합은 이런 역사적 진실이 묻히고 왜곡되고, 따라서 단죄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강제징용 국제 분쟁화 절차 밟는 일본, 한일 관계 더 방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약탈 과정에서 벌어진 강제징용의 사후가 반성 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 역시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는 이런 망동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사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공직자 징계 완화 넘어 공직사회 낡은 생각을 쇄신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무산일 대신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무사안일 해서 안 된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한다, 규제를 마구 완화시켜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공무원이 무슨 근거로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의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공직사회 아니면 국가 체제를 무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률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OECD 성장률 꼴찌, 경제사령탑마저 안 보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분기 성장률이 OECD 꼴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 동료 내수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매일경제 신문은 청와대 참모들 나서지 말고 경제부총리 힘 실어주라라고 경제부총리의 단일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성장률만 딱 떼내가지고 OECD 꼴찌라고 주장하는 거, 이것은 이 통계가 갖는 단기, 중기, 장기적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정한 시기에 수치를 가지고 성장률을 설명하거나 경제를 설명하는 것은 오도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제사령탑이 청와대가 아니고 경제부총리여야 한다. 예전에 개발독재 시기의 경제기획원처럼 말이죠.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모든 경제를 기획하고 책임지고 집행하고 이렇게 지금 컨트롤 타워로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집권 세력의 집단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지 특정 부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관련 한국경신문은 대학 과잉시대에 한전공대에 밀어붙일 일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전공 수천억을 들여서 한전공대 별도 설립하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탈원전 정책, 한국전력이 지금 적자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탈원전 정책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특정한 대학을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립대학을 필요하면 국공립화 하는 것이 옳겠죠. 한전공대 이야기하다가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발생하니 탈원전 정책을 멈춰야 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결론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얘기했으면 한전공대를 공대 설립을 둘러싼 정점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탈원전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논지를 흐리고 있죠. 여론조사 관련 삼경신문은 이딴 여론조사 왜곡 조작 논란 그냥 넘길 일 아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교조와 리얼미터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법의 노조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53%가 정교조 합법화에 찬성했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성이 나온 이유가 합법화 찬반 질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법의 노조가 된 정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잘못 물었다는 겁니다. 왜곡되게 물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것이 박근혜가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통보한 것은 교원노조법에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것이 문제이지 사실 박근혜가 법의 노조로 통보한 것은 정당한 거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만여 명의 정교조 조합원 중에 한 9명의 해고자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법의 노조를 통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교원노조법에 따르더라도 교원이 아닌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교조가 노조를 만들 때 교원하는 사람을 노조로 가입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교원인 자를 노조 가입시켰고 그 사람이 노조 간부 활동을 하다가 이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고가 된 것이죠. 그 사람이 교원이 아닌 사람이 정교조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더라도 말이죠. 정교조가 박근혜 정권 시절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핵심적인 이유는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고 퇴진 투쟁에 나섰기 때문에 정책 보복을 당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데 5천만 국민 중에 주민등록 말소자가 몇십만 몇 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유엔에서 주민등록 말소자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유엔 가입국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세율 관련 삼경신문은 세율 낮춰 기업 인재 유치, 조세전쟁 포성 안 들리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인세 낮춘 미일, 상속세 없앤 호주 캐나다 투자 밀물이다. 국가가 자원 재분배 설계주의 버려야 시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문화일보는 성장률 꼴찌인데 또 기업 정세 발상 경제력이 더 키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세율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OECD 평균 조세 부담률 수준을 올려놓고 이런 소리 해야죠. 지금 20%가 안 되는데 OECD 평균 조세 부담이 25%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평균도 안 되는 이런 낮은 조세 부담률 가지고 이 조세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낮다고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만큼 조세 부담을 높이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법 독립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사법 독립 외치더니 줄줄이 청와대에 입성한 코드 판사들 위선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관 출신이 청와대에 갔다고 사법 독립이 훼손되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양성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사법농단 이들이 청와대 가지 않았죠. 그냥 사법부 독립된 사법부에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사법 독립이 된 겁니까? 이들이야말로 형식적으로 사법이 독립되어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사법 독립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국가 권력에 돈과 권력에 종속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권력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구로동 사건 문정부 들어 공권력 더 취약해진 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구로동 여경 파문도 본질은 여성 경찰의 물리력 여부가 아니라 공권력 무기력 탓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시위대와 법원, 검찰,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회사 경영진을 폭행한
전국민주노총 총연맹 등은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상한 엉뚱한 이제 논지로 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말 제대로 공권력 행사됐느냐, 아니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느냐,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주 4대 배치 반대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리 4대 배치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 배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었고 이 주민들의 저항은 당연한 정당 방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벌어진 회사 경영 폭행과 관련해서는 해당 노조가 유감을 표명했고 당사자들은 구속 중이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8년 동안 집요하게 노조 파기를 일삼았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수없이 다치거나 심신의 그런 우울증 등 질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싶다면 노사 양측을 같이 다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